4번, 17번.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은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야. 병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 반응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병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킨대. 그러면 병원체를 손상시키는 건 괜찮지만 우리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건 문제가 있죠. 면역 반응은 병원체가 제거된 후 반응을 중단하거나, 그치? 병원체 때문에 반응하는 거니까. 자가 항원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 손상화, 여기서 세포와 조직을 손상하는 걸 최소화한다. 그러나 때때로 면역 관용의 실패로 면역 매개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얘기 같아. 면역 관용이란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과민 반응, 그렇지. 과민 반응인 게 과도한 반응도 되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도 민감하다는 얘기니까 과민 반응에 속하겠지. 일반적으로 면역계는 자가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이 자가 항원은 우리가 면역이 돼 있는 거니까 면역 관용의 문제가 생겨서 자가 항원에 면역계가 반응하여 우리 몸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이 밖에도 위험성이 없거나 적은 항원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부적절하고 격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이걸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면역 매개 질환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다. 자, 여기서는 과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과민 반응. 뭐라고?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항원이 격렬하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 자, 면역학자인 겔과 쿰스는 과민 반응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제1, 과민 반응 면역 글로불린에 의해서 일어난다. 면역 글로불린은 E는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체로, 자, 일단 면역 체계니까 신체에 이로운 거야. 그런데 정상인의 혈중 순환 항체 중 가장 적은 농도를 차지하고 혈청 내에 반감기가 가장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나 호염기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면역 글로불린 E에 항원이 결합하면 급격하게 그 농도가 높아져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그래서는 과민 반응 농도가 높아진 게 먼저고, 그래서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체에는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첫 번째 거 기억해도 면역 글로불린 E, 혈액 속에 있는 건데, 혈액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의 반감기도 짧고 가장 적은 농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항원과 결합하면, 얘하고 면역 글로불린 E하고 항원이 결합하면 농도가 높아지고 과도하게 분비된다. 이게 제1형이야. 2형으로 볼까? 제2형 과민 반응은 감마 글로불린과 면역 글로불린 M 두 개가 작용으로 일어난다. 감마 글로불린과 면역 글로불린 M은 각각 항원에 붙어 있는 세포를 찾아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결합한데 그 뒤에 보호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항원에 붙어 있는 세포를 파괴하는 항체다. 세포를 파괴하는 두 번째, 보체는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보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세포를 파괴한다. 보체는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비활성화 형태로 혈장을 통해 순환한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순환하네. 혈액형이 다른 혈액을 수혈할 경우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혈액과 관련된 제2 과민 반응이었다. 보체가 비활성화 형태로 혈장을 통해 순환하고 다른 혈액을 수혈할 경우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 제3 번째, 제3 과민 반응. 혈액 속의 항원과 감마 글로불린이 결합한 항원 항체 면역 복합체가 많은 경우 면역 복합체로 인해서 다른 조직에 독성이 나타나게 되어 생기는 유형이다. 기침이나 호흡 곤란, 발열, 피로, 근육통 이런 것들은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잘 생긴다. 이런 경우가 제3과민형, 항원항체, 면역복합체, 독성이 생긴다. 세 번째 거야. 자, 그 다음에 제4과민형. 제4과민형 반응은 면역세포의 T세포의 과도한 활성화. 이게 원인만 잘 알아도 원인만. 알았지? T세포가 항원과 만난 뒤 다 항원이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항원이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세포수를 급속도로 증가시켜 몸의 안의 면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나타난다. 몸 안에 면역체계가 충분히 활성화된 뒤에 일어나므로 1, 3일간의 잠복기가 있다. 이게 네 번째 과민 반응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민 반응을 흔히 알레르기라고 부른다. 알레르기 중 가장 흔한 호흡기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면역 글로불린 E 항원이 형성되는 과민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고, 반가기가 되게 짧다고 그랬잖아. 반가기가 짧은 면역 글로불린 E의 특성상 면역 글로불린 E와 관련된 연구는 쉽지 않으나 건강한 사람은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만 면역 글로불린 E 항체를 형성하고, 면역 글로불린 E가 결합한 항원은, 즉 면역 글로불린 E 항원은 수용성 단백질 또는 당 단백질인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얘가 면역 글로불린 E 항원은 수용성 단백질 혹은 당 단백질로 밝혀졌다. 면역 글로불린 E에 관한 과민 반응인 꽃가루, 진드기, 호흡 알레르기 항원과 땅콩, 어패류 같은 식품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이상 반응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1 항원은 이런 거야. 첫 번째, 그 꽃가루, 진드기, 식품 알레르기, 제1 과민형, 그 다음에 제4 과민형은 아까 나온 대로 T세포 활성화, 1, 3일 뒤에 잠복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침 호흡기의 과민 반응이 세 번째. 두 번째는 보체에 의한 비활성화 형태의 다른 혈액.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돼. 요 1번이 식품 알러지야. 2번은 혈액, 다른 혈액. 세 번째는 호흡기. 네 번째는 이거는 활성화된 상태로 발생 T세포와 관련됐다. 이상 반응의 초기 반응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이게 다 일형이다 하니 반응이 나타난다. 이상 반응 중 가장 치명적인 전신 아나필락시스는 직접 혈류에 들어갔거나 장의 피부를 통해 흡수된 과민 반응 물질에 의해서 시작되는 위장, 방광에 있는 평활근의 수축으로 배변, 배뇨가 원활하지 않고 기관지 수축으로 호흡도 곤란하며 혈압과 혈당이 떨어지는 쇼크가 일어난다. 전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치료하는 1차 약물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하면 1, 2분 내에 효과를 발휘하고 근육과 혈압, 혈당이 정상화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과민 반응 4개, 면역체계 질환에 대한 이야기 종료하고,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는지 혹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